안녕하세요. 사롱코치 이매입니다. 네. 패드 정리 좀 잠깐 할게요. 네. 됐습니다. 네. 예, 이제 떴네요. 네. 조금 이게 그 시간차가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항상 그 제가 핸드폰으로 볼 때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방금 전에 우리 최영득 원장님하고 그 일반고 선택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녹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원장님은 또 다른 일로 얼른 가시고, 저는 여러분하고 라방을 한번 하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지금 잠깐 우리 4시 타임이 우리 엄마들이 조금 쉴 수 있는 타임이죠. 그래도 학원도 이미 아이들 다 갔고, 네, 그래서 아이들 돌아오기까지 살짝 쉬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시간에 라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편하게 계시라고. 야, 피아노 쿤님 예쁘세요. 감사드립니다. 해피데이님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네. FDEIIJ KKG님 오늘도 우아하고 멋진 사진이에요. 오늘 우아한가요? 베스트 입었어요. 얘가 조금 길어요. 길이가 엉덩이 가리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바지를 너무 이렇게 레깅스 같은 거를 얇은 거 입으면 약간 허수아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이 좀 넓은 와이드 팬츠가 더 근사해 보이죠. 예, 그래서 약간 기모 들어있는 거.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체크 기모 있는 바지가 하나 필요해서 원래 옷을 안 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옷을 사겠다는 의지가 자꾸 생기네요. 네. 예, 비비아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러브체리님 어서 오십시오. 코치님 중학교는 몇 번이 만점인가요? 몇 번 만점이 무슨 얘기죠?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A면 이제 90점 이상이면 A예요.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면 다 만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학길 합하면 200점 만점으로 고입이 되는 거예요. 미아님이 안녕하세요. 귀걸이와 모자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난번 라방은 업무 시간 중이라 질문만 하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초사 글쓰기 질문 답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아이디 기억합니다. 네. 패션 유튜브 강의도 하면 너무 유익할 것 같다고요. 패션 유튜브는 못하지만 제가 예전에 아침마당에 패션 유튜버로 출연한 적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제 제가 이제 아침마당에 이제 교육 전문가로 이제 출연했었는데 어느 날 작가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코치님 영상 함께 보고 하니까 옷 잘 입으시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제가 이렇게 실버들 아니면 어떤 50대 60대들의 패션인데 대표로 나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나간 적 있습니다. 네. 웃기죠? 네. 스누피니 올해 독감이 독합니다. 모두 독감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 아이들 둘이 세트로 걸렸어요. 어머나, 그니까요. 못하는 시기에 뭐 하실까요? 못하는 거 많죠? 많습니다. ALAHTK니 안목이 남다르시다 생각했어요. 센스는 타고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워낙도 좋아하지만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또 버리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제가 이러는 거를 100% 좋아하진 않지만 90% 이상은 좋아해요. 너무 다행이게. 그래서 우리 남편 생각은 여자는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남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약간 브랜드잖아요. 브랜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 많는 거를 되게 좋아해 줘요. 예, 너무 다행이죠. 어제는 운동화를 좀 샀어요. 운동화가 사실은, 제가 막 골든구스도 막 좋아갖고, 골든구스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싱가포르 가서까지도 막 사고, 남편은 안 신어요. 제가 사줬는데. 예, 하여튼, 골든구스도 되게 신었고, 뭐, 나이키는 이제 거의 이제 기본으로 이제, 많이 신었고, 그 다음에, 뉴발란스도 신었었고, 아디다스도 또, 했는데, 전 뉴발이 발은 제일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오래 걸을 때. 근데 아디다스는 진짜 약간 패션 운동화처럼 생각보다 살이 예쁘게 나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제 산 게, 그 꼼데가르송에서 미즈노랑 콜라보로 한 그 운동화가 있는데 저는 몰랐죠, 그런 게 있는지를. 근데 일본 갔을 때 저랑 룸메 하신 그 언니께서, 그러니까 70대예요. 나한테 미애 씨 이 운동화 한번 볼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운동화가. 그리고 그 마사이 워킹화처럼 이렇게 뒤가 이렇게 디자인이 다르게.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서울 가서 하나 사야겠다 이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건지. 일본 브랜드인 걸 아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어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갔다가 전화했잖아요. 저는 또 외국에 계시는 줄 알고 보이스톡 했는데 아직 출국은 안 하셨더라고요. 물어봐서 꼼데가르송에 가면 미즈노랑 콜라보한 운동화가 있다. 경량 운동화예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봤죠. 그래서 봐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워요, 되게.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나도 하나 사고 남편도 하나 사자 이랬는데 색상이 블랙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여름 소재예요. 구멍이 뽕뽕뽕 뚫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검은색 운동화에는 검은색 양말 신어야 되는 거야. 흰색 신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컬러는 없어요. 근데 흰색도 있대요. 근데 흰색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운동화는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겨울에도 운동화는 흰색이다. 왜냐면 전체가 다 까만데 운동화까지 까마면 조금 이상하다고 좀 느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흰색 아주 엣지 있게.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감사하게 흰색, 검은색 2개 사라. 그래서 2개 사줬어요. 어제 완전히 횡재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이게 마사이 워킹에 제가 안 신어봐가지고 기우뚱기우뚱해요. 조금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비싸요, 가격은. 정말 보통 운동화 3배 값인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 아주 통 크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너무 행복했어요, 나름. 금손이셔요. 음식도 너무 잘하시고 라방 때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음식 잘하죠. 또 요즘은 또 소꿉놀이처럼 일본에서 제가 작은 그릇을 몇 개 사온 게 있었고 집에 그릇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도 각 접시, 스프도 각 접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수저 받침도 원래 좀 제가 수집이 했어서 몇 개 있었어요. 길이 좀 긴 거 갖다가 이렇게 놓고 요즘에 좀 근사하게 테이블 세팅하고 먹습니다. 좋아요. 이 와중에 이제 우리, HOWA, BOUT, 조이너스님이 아이가 사립초 떨어지고 학군지에도 안 산다면 최적의 교육법이 뭘까요? 사립 다 떨어지니 뭔가 막막해요. 사립은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추첨이 안 됐다. 떨어진 거는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고, 추첨은 그냥 운이잖아요. 길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 방법이 있어요. 1학년, 2학년을 동네 학교 다니다가 3학년, 4학년 때 사립으로 전학 가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TO 있거든요. 예.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다니면서 그 돈을 좀 아껴 놓다가, 나중에 이사 가는 방법은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도 하셔도 되고, 오히려 그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영어 같은 게 부족하면 외국에 1년 정도 단기 유학 갔다 오셔도 되고, 아니면 캠프 갔다 와도 되고, 방법은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첫 경험이라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만, 이 아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리고 방법은 많다.
예비초 클래스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샤론 코치 클래스에 그거를 좀 들으실래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입시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아시게 돼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여튼 아직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유진장님이, 와, 멋집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그렇죠? 제가 어제 횡재했죠? 이 귀걸이가 사실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얘가 하면 예쁜 귀걸이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약간 과한 것 같은데도 또 안 과하고 좀 그래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톤이 조금 다 브라운 계통이라서 귀걸이 하나는 조금 티가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근데 저도 마음에 들어요. 예. 해피 형님 어서 오세요. 네. AL님이 저도 요즘에 집에서 브런치로 테이블 세팅하고 먹고 힐링 받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예. 특히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샐러드를 요 볼에다가 조그만 볼에다가 넣어주니까 싹싹 다 먹어. 맞게 막 샐러드가 너무 많으면 약간 헤비하다고 느끼는데 딱 요만큼만 주니까 딱 좋더라고요. 예. 저도 재밌게 합니다. FD님이 아이들까지 다 훌륭하게 키워내신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다 지혜의 보석 같으세요. 훌륭하게 키워내시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사실은 이제 둘째 아이한테 생활비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유학생 엄마는 그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유학비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학비 구자는 별도고 이건 생활비 구자거든요. 예. 근데 요즘 여러분 달러 환율 알잖아요. 너무 비싼 거. 예. 거의 달러가 거의 유로화 수준으로 돼가지고. 근데 아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이제 3달치씩을 보내주는데 정말 손이 떨리더라. 오늘 처음 느꼈어. 진짜 비싸구나. 내가 진짜 이 엄마는 정말 무지출한다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안 사 입고 있는데 물론 제 돈으로 살 때 얘기해요. 근데 딸 생활비로 진짜 푹푹 나가야 되는 거야. 정말 이거 아무나 못해. 여러분 정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절대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살점을 이렇게 띄어낸 것만큼 돈이 나가더라. 쉽지 않다. 교육비 끝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끝이 있죠, 이제. 이제, 1년 반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으니까 돈을 절대로 그러니까 3학년, 3학년, 10살까지 저는 여러분이 교육비를 아끼라고 생각해. 교육비도 아끼고 이 시기에 부동산 투자도 해라. 그 다음에는 너무 힘들어. 못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진짜. 움찔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살까지는 사교육비 아끼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이유가 좀 편해져. 이거를 이때 못해서 막 여러분 막 왕창 뭘 산다. 돈이 없다. 안 돼. 돈을 모아야 돼. 무조건 모아라. 코치님 모자 세련되고 멋지세요. 브랜드는 어디서 구입하셨을까요? 얘는 브랜드는 잘 모르겠고 얘가 그 토끼 털을 가공한 거예요. 되게 그리고 분당에 어떤 백화점에서 되게 비싸게 준 모자야. 근데 되게 오래 10년? 7, 8년? 적어도 7, 8년. 모자는 여러분 써봐야 되고 비싸야 되고 왜냐면 모자 전문 디자이너가 있어요. 모자 학교도 있고 3개. 그들이 만드는 거랑 공장에서 패턴대로 만드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모자는 싼 거 10개 말고 진짜 비싼 거 1개 사야 돼. 그래야지 오래 쓸 수 있어요. 예. 제가 그걸 알려드립니다. 끝이 없지. 맞아.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하면 안 돼. 목티? 얘는 글쎄 쿠치넬리 건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얘는 또 선물 받았던 것 같아, 내가. 근데 예뻐. 근데 얘는 얇은 거야. 얇았고, 안에 막 반짝반짝해서 제가 너무 반짝반짝하면 너무 이상해 보여서, 요렇게 그냥 조끼 안으로 그냥 이너를 입었어요. 예. 좀 똑똑해요, 조금.
수연님이 아직 초등 중등인데 교육비가 잔뜩이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그렇죠. 예. 그래도 아껴야 돼. 그래도 아껴야 돼. 현명한 지인은 초등 때 아파트 2번 갈아타고 사교육비 벌었더라고요. 완전 부러워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있잖아. 중학교 가면 여러분 쓸 돈이 없어. 고등학교 가면 더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버버리닥스는 아니에요. 제가 버버리닥스는 좀 싫어해. 브랜드를. 버버리닥스는 아니다. 쿠치넬리일 거예요, 아마. 버버리. 신지혜님 어서 오세요. 근데 저는 옷을 막 브랜드를 보고 사지도 않고 사실은 그때그때 이렇게 기본 아이템들은 다 오래 입는 거예요. 옷들이.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요. 옷 관리를 갖다가.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그 행거에다가 다 이렇게 끄집어내. 이번 시즌에 입을 것들은. 그래서 막 드라이 맡기고 아니면 뭐 집에서 스타일러에다 하고 다림질하고 난리를 친다 진짜. 혼자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래야지 또 한 시즌 입고. 근데 이번에는 가을 옷은 입지도 못하고 다시 넣었어요. 예. 오늘 보니까 막 퍼 입고 나오신 분들도 많던데. 좀 추운가 봐 오늘. 산부인과 진료 보러 갔다가 코치님 방송 뜬 거 보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니트 관리는 저는 무조건 거의 한철 입죠. 몇 달 입으면 한 번만 딱 드라이를 맡겨요. 드라이를 맡기고 그리고 하루 이틀 그 베란다에서 거풍하고 드라이 맡긴 기름띠 다 없애고 비닐 뺏겨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니트 전용 옷걸이를 무조건 쓰고요. 주제 옷걸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쓰기도 하고 아니면 보관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어깨 안 망가지게. 왜냐하면 옷장은 주제 옷걸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그렇게 넣기도 하고. 니트 오래 입죠, 되게. 예, 오래 입어요. 저 니트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가을, 겨울 되면 캐시미어만 입어요. 캐시미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싸고 따뜻해. 추우면 안 되니까. 근데 기본 색깔이 되게 중요하지. 기본 색깔.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그 송강상해가 저희 옆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님이 송강상해 그 외할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 서울로 말한다면 약간 삼원가든 같은 그런 큰 그 식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레시피가 엄청 좋아서 한우 불고기 그다음에 LA 갈비 그리고 이베리코 돼지갈비를 가끔 제가 이제 공구를 해드렸었거든요. 우리 뭐 샤밀리들 방학 때 고기 재워놓을 때 막 이럴 때 특별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사업도 있고 좀 바쁘셔가지고 일단 시즌 1을 종료해요. 그래서 거의 한 40% 이상일 거라 아마 제가 할인율은 정확히 모르겠다. 하여튼 엄청 싸게 수량 한정으로 지금 오늘부터 공부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샤밀리 단톡방에는 미리 밤에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 스토어에서 송강상에 들어가셔서 이게 한정 수량이라서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엄청 이렇게 미식가인데 저는 특히 불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여튼 그거 사라 여러분들 괜찮다. 캐시미어 백화점에서 안 사도 돼. 캐시미어는 백화점 사면 너무 비싸. 왜냐하면 니트 업계가 거의 막 10배 정도씩으로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백화점 살면 뭐 거의 막 7, 80만 원 할 거 그렇게 사지 말고 시장에 가도 동대문만 가도 여러분 뭐 동대문 이태원이든 어디를 가도 캐시미어 100%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큰 시장 가면 요즘 몽골산도 많고 아닌 것들도 많아. 그래서 굳이 백화점에서 안 사도 된다. 저는 백화점에서 옷은 잘 안 사요. 오히려 저는 시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사지. 근데 이런 이너 같은 거는 꼭 브랜드가 아니어도 소재가 중요해. 소재가. 예. 백화점 비싸다. 못 산다. 송강상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냥 송강상해 찍으면 지금 샤밀리만을 위한 특가 상품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금방 떨어질 것 같아. 예. 그래서 엄청 싸고 진짜 맛있어요. 저는 밀키트를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쩌다 옛날에 초창기에 그 홈쇼핑에서 밀키트 사서 버린 적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하고 너무 다른 맛.
방송하고 너무 다른 이미지 이런 것들도 많았잖아. 그랬는데 여긴 안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런티할 정도로 맛있어요. 좋다. 니트에 캐시미어 100%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뭐 얼마가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장당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할 거야. 근데 그게 백화점 가면 뭐 70, 80, 90이거든. 왜냐면 소재 자체가 좀 비싼 거니까. 블로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창에서 송강상에 이렇게 찍으라고. 찍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물건만 있어. 샤밀리 물건만 있어요. 그게 왜냐면 수량이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이 조금 쉬고 싶으시대. 예, 그래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왜냐면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버는 돈이 아니거든. 근데 또 본인 또 체면도 있으시고 그래서 가락이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물건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기 불고기 먹고 그 유명한 시장에 안 가요. 예, 되게 좋아요. 그리고 15만 원 이상 사면 그 가위, 엣지모토 또 가위 2개 있고 이런 세트 있거든요. 그것도 주세요. 예,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저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공부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 나는 내가 써보고 내가 진짜 좋은 거는 사실은 인스타에도 막 올려줘요. 저 인스타 그 샤크방에도 올려주고 여러 명이 알려주잖아. 근데 이제 이 송강상이랑은 인연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살 거예요. 맛있어요. 좋아요. 하면 될 것 같다. 이제 뭐 겨울에는 옷이 뭐 다 그냥 이런 캐시미어 아니면 뭐 그 기모 들어있는 따뜻한 거 들어있는 바지, 모직 바지, 청바지도 어떤 거는 뭐 기모 들어있는 게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살랑살랑한 맛이 없어서 예쁘지는 않지. 뭐 그래도 뭐 입어야지. 그러면 아니면 아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공부한 적도 있는데 캐시미어를 짠 워머가 있어요. 무릎 워머. 그거를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샤밀리들하고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그거 좋아. 그러면 얘를 위에서부터 입는 게 아니라 발목부터 입는 거야. 그래서 무릎에 딱 걸쳐. 왜 우리 그 무릎 다쳤을 때 하는 보호대 같은 그런 거 비슷해요. 디자인은. 근데 엄청 따뜻해. 엄청 따뜻해. 왜냐면 우리가 보통 상체가 무릎까지는 오잖아요. 겨울 옷들이. 그 무릎 아래가 시리거든. 근데 막 모든 옷이 기모가 있을 수는 없고 또 구멍도 바람도 숭숭 들어가잖아. 그럴 때 딱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겨울에는 또 마치 안 한 것처럼 예, 그렇게 무릎 워머를 또 쓴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근사하지. 그리고 또 숄도 캐시미어 숄 같은 거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이게 숄을 큰 거는 짐이야. 그래서 짧게 딱 갖고 다녀야 돼. 저는 지금도 제 가방에 스카프 하나, 모직 스카프 하나가 지퍼락에 딱 들어있어요. 예, 작은 지퍼락에 접어서. 그래서 여차하면 두르는 거야. 예, 그래서 목 보호하고 무릎 보호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 예, 장갑도 사실은 많은데 장갑은 잘 안 끼게 되더라. 근데 뭐 그래도 여튼 그 두 가지는 엄청 필요하다. 오늘은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패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질문 있으면 질문 올리셔도 돼요. 예, 오늘 한 5시까지는 여러분하고 또 수다를 좀 떨읍시다. 네. 앞에 또 뭐 여기 인스타는 자꾸 이렇게 앞부분 이게 손 흔들기가 계속 나오는구나. 나는 몰랐네. 저희가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지만 패드를 놓고 지금 여러분하고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제가 드리는데 뒤는 또 진행하다 보면 못 드렸어요. 근데 그걸 또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 다 주문하러 갔나요?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 오늘은 아침에 또 뭐 했냐면 아침부터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과천에서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 수도권 지역의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해링턴 스퀘어 과천 거기는 그냥 효성에 사는 그 굉장히 고급 아파트인 건 아시죠? 예, 해링턴 스퀘어 과천 모델하우스에서 토요일 날 3시에 제 강의를 있어요. 특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또 만들어서 또 보내드리고 또 어젯밤에
또 송강상에 이거 사이트 연결해서 또 알려드리고,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또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후쿠오카 갔다 온 그 영상을 편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띵동 연락이 온 거예요. 봤더니 제가 오늘 10시부터 PT 예약이 돼 있었더라고. 근데 원래 맨날 화요일날 하는데, 화금에 하는데, 화요일날 아침 10시부터 방송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로 바꿨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잊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어머, 선생님 어떡해요. 지금 갈까요? 했더니, 오늘 조금, 거기, 약간 환경적으로 좀 그렇다고 다음에 하자 그러셔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아예 일을 더 마저 다 하고, 오늘 뭐 송금도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고 왔더니, 아까 방송 녹화하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너무 좀 힘들더라고. 근데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이 또 일반고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일반고 그냥 추첨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를 봐라 이런 걸 막 너무 디테일하게, 예, 최영도 원장님이 강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를 녹화해서 이제 제가 또 업로드 해야겠죠. 예. 그러고 나서 사실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갈까 하다가 어차피 또 이렇게 입고 나갔잖아. 그래서 온 김에 여러분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라방을 킨 거야. 그리고 아예 또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 하면 막 연결해서, 왜냐면 최소한의 일을 안 하려고. 깨만 부린다. 깨만 부려. 깨만 부려. 그렇지 않아? 어젯밤 저걸 했구나. 어제 그제 파리를 갔다가 예약을 했어. 파리를 갔다가 막 티켓팅도 하고, 또 책방 가서 파리 책도 하나 사가지고 오고, 막 이걸 했다, 진짜. 그래서 내가 또 진이 다 빠졌구나. 아니, 남편이 그렇게 또 파리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파리를 언제 갔나 봤더니 2015년도에 가족 여행으로 아이를 입시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갔더라고. 근데 그때 사실은 제대로 못 본 거지. 여행을. 그리고 너무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태리하고, 프랑스 조금 보다가 살짝 본 적이 있어. 그것도 또 제대로 못 봤어. 그래서 항상 남편한테 로망이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홍순이 좀 기다려줘요. 이거 하던 말 마저 하고 해줄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날짜를 어떻게 할까? 계절을 일단 중요해. 계절. 여러분들께 잘 들어. 어떻게 여행 갈지 알려줄게. 일단 11월이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고 40주년이야. 근데 11월은 추워서 안 돼. 그래서 10월로 이제 한 달 앞서 땡겼지. 10월에 초반 쪽으로 가라. 초반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행사의 패키지가 있어요. 여행사 패키지에서 막 찾았어. 근데 뭐 요즘에 여행사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외국 항공사를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써봤는데 저는 진짜 싫어해. 외항사를 좋아하지 않아. 저는 무조건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로 하는 패키지가 있느냐 봤더니 아시아나가 있더라고. 예, 참 좋은 여행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저는 또 이제 연장을 할 거니까 그래서 아시아나로 3주짜리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여행사에다가 여행비에서 비행기표는 빼고 여행비만 내면 되는 거야. 여행비. 예. 그래서 여행비만 내면 또 예약을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한다. 3주 여행이야. 일주일은 여행사 패키지로 파리와 파리 근교를 돈다. 이해되죠? 자, 2주차부터는 내가 혼자 파리에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논다. 그리고 3주차에는 인근에 또 왔다 갔다 하는 날에 갔다 온다가 이게 계획인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여행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다 짰지. 너무 잘 짰지. 예. 그래서 했어요. 결국 비행기 티켓까지 끊었는데 비행기표가 없어. 11개월 후의 일인데 정말 저희 좀 늙어서 또 비즈니스 타야 되거든. 자리가 몇 개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서둘러서 여든 확보를 해서 이제 가면 돼. 예, 가서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자. 그리고 40주년을 한번 즐겨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에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너무 썼더니 머리가 왜 기가 빨리는 느낌 있잖아. 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또 힘들었다.
홍수님, 코치님 저도 내년 가을 파리 런던 예약했어요. 초등 졸업전 여행을. 우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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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코치님 남편분 삶이 부럽다고요. 척척해 주시니까. 남편도 또 척척하는 게 있지. 저는 제가 하는 얘기만 하는 거고, 남편은 또 남편 하는 일이 있겠지. 그 대신에 또 저는 여행 가면, 요런 건 하지만, 짐을 들거나 이런 거는 전혀 못 합니다. 몸 쓰는 것도 못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머리를 온갖 써서 했어. 결국 했어요. 다 했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 한 몇 달 전에 호텔만 예약하면 되죠. 호텔도 미리 해도 돼. 근데 내가 책을 좀 읽어보려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영풍문고를 갔어요. 코엑스 영풍문고 갔는데 여러분 책 살 때 있잖아. 매대에 깔려 있는 게 있고 매대 아래 서고에 있는 게 있어. 그렇지. 그럼 매대에 있는 거는 뭐야? 이번 시즌에 많이 팔겠다고 출판사랑 서점하고 계약한 마케팅인 거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뭐야? 마케팅 안 한 거야. 그런 책도 있겠죠. 예. 그래서 책을 각 나라의 여행서를 사더라도 내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저는 꼭 가서 본다. 그래서 매대에 있는 것도 보고 검색기에다가 파리 여행 이렇게 찍으면 또 매대에 없는 책이 있어요. 예, 서고에 있는 거야. 책꽂이에 있는 거. 예, 그걸 또 막 찾아가지고 막 비교를 해서 했지. 결국 나는 숨어져 있는 책이 나한테 더 맞더라.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 하면 더 싸지 사실은. 근데 그거 한 건 하겠다 귀찮아서 그냥 사들고 왔어.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또 하겠지. 그리고 그리고 챗GPT한테도 물어봤어. 자, 파리의 맥구가 우리 같은 컨디션이 있기 좋으니 막 이런 거 물어봐. 걔가 또 알려줘. 근데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크로스체크가 100% 필요해. 여러분 아직까지 챗GPT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 내가 다시 체크해야 돼. 내가 체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여튼 굉장히 공사당황했다. 쓸데없는 일로. 바빴다. 진짜 웃기지 여러분들. SYN님이 예비 초3은 초등고 클래스 A를 볼까요? 아니 봐봐. 샤론 코치 클래스를 찍으면 거기에 이게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에요. 들어가면 예비초, 초등조, 초등고가 A, B, C, D가 있어요. 근데 과목학습법을 보려면 B를 보면 돼. B. 과목학습법 B. 아시겠죠? 이해되지? 자, 이제 홍수니까 보자. 경기 초5 남아 현재 중2-1 기본서. 올 겨울부터 아이들이 중등과학을 많이 시작하던데 보내는 게 좋을까요? 주말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해서 고민입니다. 초5 겨울에 중등과학? 그럼 얘는 초등과학은 다 공부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게 계속 연계되거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5, 5-1, 5-2, 6-1, 6-2의 그 초등과학은 다 끝났나? 이론적인 게 끝났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 5학년이잖아. 그러면 6학년, 중1, 중2, 2년 반 정도 선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나라면 중등과학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동네에 있는 과학 전문학원에서 초등을 조금 다니다가 6-1이나 6-1 여름부터 중등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본기를 안 한 상태에서 중등반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 애가. 그리고 수학도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닐 것 같다.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 아시겠죠?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난다는 말씀처럼 너무 와닿아요. 다 노력이야.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외부 강의를 해도 굉장히 진지하게 해요. 접근을. 이번에 과천 강의도 제가 장표, 보통 이렇게 슬라이드를 장표라고 하거든. 그거를 정말 줄였는데 86장이 나오더라고. 거의 유료 강의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외부 강의도 유료 강의 수준으로 해요. 그리고 그 학교 다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홍보도 안 하고 이래도 계속 일이 이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샤론 코치인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누구와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here and now로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게 다 쌓이고 그런 게 응축돼서 너의 브랜딩도 되지만 평가도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다 노력이죠. 노력. 마이와니님이 하다가 말았나? 초등교육 과정은 마무리하고 집에서 문제집 푼다고. 코치님 수학 진도 조금 그렇지. 이게 더 맞는 거야. 수학 진도를 조금 더 많이 빼고 그다음에 초등과학을 하고 해도 빨라. 근데 지금 막 마음이 급해서 중등하면 애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과학은 어렵거든.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마이와니님이 다시 질문 올렸구나. 일단 스테이 원하는 거더 먼저 하고 7살, 3살 워킹맘인데 육아휴직 복직 후 본업으로 못 들어갔고 올해 2번째 승진이 누락되어서 심신이 지쳤다. 애들 보고 힘을 내야 하는데 지쳤어요. 어떤 마음으로 출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7살, 3살 워킹맘이야. 나는 육아휴직도 했고 그리고 다시 복직을 했어. 그리고 내가 원래 하던 일은 아니야. 근데 그 상황에서 승진까지 바라면 욕심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후보자들이 많을 텐데 육아휴직도 안 하고 자기 일을 계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을까? 아니면 후보자가 혼자라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 얘기는 왜 하냐? 그걸 떨어진 거에 속상해하지 말아라. 잊어라. 그냥 내가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고 나는 또 그거로 돈도 벌고 그리고 일단 약간 재미도 있고 또 회사 하는 덕분에 내가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마음을 조금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 이거 모두를 바꿔.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승진 이런 거 잊어버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누적돼서 또 탁 시너지가 나오면 그때 승진해도 된다. 지금 봐봐. 이 컨디션이 이런데 승진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잖아.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지. 예, 언젠가는 또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알겠죠? 항상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내가 정한 어떤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특히 이제 굉장히 그 계획적인 엄마들이 대부분 그래. 뭐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이번 달에 뭐하고 저번 달에 뭐하고 안 돼. 거기에서 80%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야. 80%만. 근데 지금 본인의 조건은 내가 안 아프고 회사에서 나를 안 자르고 그래도 가서 어떤 다른 일에도 할 수 있잖아. 난 그걸 일단 마음에 들어 하고 그러면서 칼을 갈어. 내가 언젠가는 니들보다 승리를 더 빨리 할 거다.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일을 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거기까지 하는 거를 그리고 그게 안 됐다고 속상해하는 거는 나한테 패배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거는 좋지 않다. 저는 뭐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 나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걸 약간 털어야 돼. 털어. 그래서 저는 절대 경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하고 비교하는 건 끝이 없어. 의미도 없고. 마이와니님이 초사 남아 올 초부터 황소를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영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고 외워서 푸는 느낌에서 그만두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수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 영어 외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게 황소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황소가 많이 시키지만 그거를 이겨낼 정도의 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초등학교가 전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학, 영어만 했는데 사회과학 이런 게 안 됐다. 이런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얘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지
이 문항만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늦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1, 2학년까지는 기본 과정이고 3, 4부터가 이제 과목이 들어가는 거고 5, 6은 이제 중학교 대비니까 지금 4학년이잖아. 그럼 이제 3학년, 4학년의 기본적인 거를 일단 수학, 영어는 된 거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다른 과목 해도 충분할 건데 사회과학만 하면 되는데 국어, 사회과학 이 정도. 안 늦었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학원은 얘한테 좀 벅찬 학원이었던 것 같아. 그럼 다른 거 하면 되고. 마이 와니님도 초등고 클래스 B를 꼭 들으세요. 샤론 코치 클래스에 들어오면 초등고 클래스 B라는 강의가 있어. 과목 학습법이에요. 그 강의를 꼭 들으면서 그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안 늦었어요. 예. 그리고 수학, 영어를 강강하면 안 돼. 수학이 강할 때는 영어를 좀 약하게 하는 거고 영어를 좀 집중할 때는 수학을 좀 약하게 하는 거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 이렇게 다 풀로 다 하면 안 돼. 그럼 너무 힘들어. 지원쌤 오셨어요? 인생 코칭까지 해주시는 샤론 코치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자, 폴카님이 아이 교육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까지 나눠주시는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사회과학을 못해 국어는 MSC 다녔어요. 그럼 사회과학 지금 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3학년부터 약간 복습하듯이 해도 괜찮아. 쉽게. 그러니까 3학년, 4학년을 같이 풀라는 얘기야. 해야 된다. 송강상의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 그렇죠. 송강상이 지금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표님이 좀 지쳤나 봐. 왜냐면 그걸 막 생계형으로 하신 게 아니거든. 약간 자아개발 측면도 더 강하셨거든. 그리고 아깝잖아. 우리 할머니의 유산이니까 그걸 지키겠다는 정말 좋은 뜻이었고 정말 여러분 드셔보시면 그냥 밀키트 아니야. 맛있어. 빨리 가 사. 이제 없어. 이거 이제 다 떨어져. 내가 보기에는 팔일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사나. 냉동시켜서 먹게. 쟁여놔. 이렇게. 결제하고 왔어요. 예. 맛있지. 자, 폴카님 거가, 초4 남아 초2부터 와이즈만 한생년을 다녔대. 5학년부터 초등과학 교과학원 다함이나 시리오스 같은 곳을 보내면 될까요? 과학을 좀 많이 하네. 수학 진도는 많이 나갔고 영어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은 아무래도 중등 내신을 더 많이 해주는 거고 시리오스는 뭐 영재학, 영가고 대비도 많이 하는 건데 여튼 방향이 그쪽 방향이라면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일단 다른 과목이 됐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아. 예, 국어, 영어, 사회. 왜냐하면 봐봐요 여러분. 이번에도 수능 국어에 국어 문제가 아니잖아. 시험지 보면. 이게 사회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들이 나오잖아. 우리나라 국어는 용비어천과 같은 과목의 국어가 아니라 그냥 도구로서의 국어야. 도구로서. 그렇기 때문에 배경식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영어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영재고 라인 탈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더 기본 과목을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맞아. 송강상해가 나는 불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 불고기가 우레옥보다 맛있는 것 같아. 내 입에는. 내가 우레옥 불고기 좋아하는데 우레옥도 요즘에 주방장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조금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 거기는 불고기가 사실은 막 다져가지고 거의 이렇게 약간 광양 불고기처럼 덩어리가 안 짖는 불고기를 숯불에 얇게 앞뒤로 구워가지고 그 겉절이에다 먹는 거거든. 먹고 싶다.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이렇게 뭉태기로 돼 있더라고요. 간장에 양념해서 뭉태기 있잖아. 이거 주방장 이상하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좀 휴업을 했었어. 잠깐 쉬었었어. 거기에 좀 인력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랬어. 폴카님이 초6-1 한다고? 그러니까 봐봐.
지금 4학 뭐야 이게 수학은 5-1 뭐야 왜 이렇게 정신없이 해놨어. 이게 막히 해놓으면 내가 못한다. 초4야. 근데 얘가 지금 선행이 6학년이잖아. 그래도 2년 선행이 아직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과학을 들어간다고? 아니야. 초등은 다 끝나야 돼. 초등은 다 끝나고 가는 거야.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 과학은 수능 과학 같은 경우도 다 수학으로 푸는 거야. 수학을 더 잘해야 돼. 알겠지. 덕스님이 제가 일하고 싶은데 사립초 보내야 할지 공립초 보내야 할지 공립초를 보내도 맞벌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거는 학교를 끝나고 엄마가 퇴근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질문이잖아. 그치? 그러면 사립초가 늦게 끝나지만 사립초는 사실은 대회 같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외부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그거를 엄마가 못 해주는 거야. 그리고 공립을 보내도 물론 1학년, 2학년까지는 엄마가 많이 도움 필요하겠지만 3학년, 4학년 때 애들 혼자 아마 학원 갈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사립초, 공립초를 갖다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학비 부담도 엄청 크고, 그치? 그리고 애가 사립초에서 잘하려면 엄마 서포트 많이 필요하거든? 공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아이를 어느 정도 서포트 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이 있어야지. 아이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거를 단순하게 나는 워킹맘이라 사립 보는데 이건 아니란 얘기야. 또 하나 사립은 추첨이 돼야 돼. 이번에 경쟁률 봐.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추첨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라. 질문도 좀 신중하게 하고. 자, 랭요요님입니까? 중1 올라가는 아들인데 목동 CNC 영어 특목고반. 제가 볼 때 딱 또래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최상위권 아니면 힘들 것 같아 영어라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해외 보딩을 알아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비추일까요? 그럼 엄마가 얘를 말레이시아 보딩을 보내서 동남아에 있는 뭐 싱가포르 대학을 보내거나 미국 대학을 보낼 건지 아니면 내가 영어만 하려고 거기 말레이시아에 보내는 건지를 엄마가 정해야 돼. 내가 만일에 영어만 하겠다 말레이시아 간다 그럼 얘가 중학교 1, 2, 3을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수능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만하지 않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볼 땐 딱 또래 평균 수준이라는 건 엄마 판단이잖아. 그렇지 않아? 엄마가 무슨 평가위원도 아니고 입학사정관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를 그냥 아예 그러면 IBT 토플 시험 봐서 공인 성적을 봐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외고가 그렇게 영어가 많이 중요하진 또 않아. 영어 등급만 따기 때문에 입학할 때는 사실은 들어가서는 뭐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이 아이는 진로를 뭘 할 거냐 이거야. 한국에서 대학을 보낼 거냐 수능을 볼 거냐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아니면 난 국제계열이냐 외국 걸 보낼 거냐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 돼. 그렇지? 그리고 또 저는 또 더 떠나서 동남아에서 영어하는 거는 또 기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의 생각을 물어봐서 나의 생각을 말해주는 거야. 에일님이 코치님 초4 남아 국어는 한우리를 초2부터 다녔고 초4 여름부터 CNA 논술을 다닌다. 몇 학년까지 다니면 좋을까요? 아이가 힘들어해요? 주 1회 가는 거잖아. 안 힘들면 그냥 6학년까지 기본적으로 3%반 같은 데 가서 기본적 실력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 있거든. 그냥 뭐 크게 부담 없으면 해도 될 것 같은데. 볼카니 너무 감사합니다. 코칭 수학 영어를 열심히 해. 맞아.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아다지오님이 초2 여아들 교우관계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을 하고 제 성향은 IT라 아이와 성향이 달라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여자 아이들 교육관계를 엄마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해줄 거는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주고 기억했다가
또 다른 얘기했을 때 대화를 이어가는 거. 그러면서 슬금슬금 선배 여자로서 여자 선배를 살 수 있는 말. 왜? 초이는 여자아이들 중에서 베프를 만드는 시기야. 베스트 프렌드. 근데 그 베프가 뭐냐면 3명, 4명이 똘똘똘 뭉치는 건데 거기도 약간의 좀 계급은 있어. 리더하는 애가 있고 브레인 하는 애가 있고 참모하는 애도 있고 심부름하는 애도 있고 거기도 나름 작은 사회라고. 근데 내 아이가 아이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본인이 나는 리더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특히 인정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애들은 좀 힘들거든. 그리고 또 여기가 초1부터 다녔던 학교인지도 되게 중요하고 동네에서 친구들이 많은지도 중요하고 아니면 또 애들이 또 약간 매력적으로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뭐야 웃기고 말 잘 들어주고 뭐 이런 애들 좋아하잖아. 그래서 교관계를 엄마가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해. 엄마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같은 반 엄마들하고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엄마 친구지 애들은 애들끼리 친구가 안 돼. 더 커보면. 예. 뭐 어릴 때는 뭐 같이 놀 수 있지만 크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친구 찾아가. 그게 현실이에요 또. 그래서 성향 이런 건 아니야. 뭐 비즈니스가 아닌데 엄마는 성향과 관계없이 아이를 계속 품어주고 아이가 엄마한테 둥지라고 느껴야 되는 거야. 이건 성향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아이다, 뭐, 치다, 이런 성향은 아니란 얘기야. MBTI 얘기한 거죠? 그런 건 아니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이 이제 막 속상한 얘기 했을 때 엄마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들어. 듣고 이제 같이 들어. 그리고 슬쩍, 네 생각은 어떤데?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슬쩍 얘기하잖아? 애들이 그걸 귀담아 듣는다? 그렇게 듣는 거지. 어드바이스는 셰익스피어도 그런 얘기를 했어. 본인이 원할 때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지랖 떨지 말란 얘기야. 또 하나, 대놓고 가르치려고 하잖아? 인간은 누구나 다 거부 반응을 가져. 그럴 때는 그냥 슬쩍 돌려서 얘기하는 이런 기술도 필요하겠지.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은 애기잖아. 일단 안아주고,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오늘 어땠어? 그럼 막 얘기하겠지.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얘기하겠지. 다 들어주고, 같이 이제 쿵짝쿵짝 해주고, 그러면서 슬쩍, 인간관계 테크닉을 조금씩 알려주는 거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딸이 은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그걸 모르고 중간에 전화시킨 걸 굉장히 후회합니다. 예. 그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키우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저는 남편하고도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 신혼 때. 남편이 이제 회사 갔다 오면 다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 취업했었으니까. 그럼 막 새로운 일에 되게 힘들어 하잖아. 그냥 막 그런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이거는 뭐 이제 공개 강의 때 해주는 얘기인데, 남편도 부인에 대해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집에 갔는데, 집이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기를 바라는 남편도 있고, 집에 갔을 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 갔을 때 부인이 자기랑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부부관계만 원하는 분들도 있어. 예. 그러니까 4가지 타입을 볼 수 있어. 남자들은. 그럼 여러분 남편이 A, B, C, D 중에서 어떤 걸 중요시 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청소 필요 없고 음식만 많이 해. 그럼 음식만 먼저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는 그가 원하는 걸 먼저 해줘. 그러면 이게 평가가 달라. 10점이 아니라 100점으로 느낀단 말이야. 사람이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모든 관계에서는. 근데 하물며 아이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남편은 A, B, C, D 중에서 뭔가. 한번 생각해봐.
토플 주니어가 780이면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6학년은 토플 주니어를 얘기하면 안 돼. IBT 토플을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알겠죠? 저 내가 뭐 솔직하게 말 안 할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자, 망망님이 내년 초3 사고력 수학학원에서 교과 수업은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선행을 안 하는 게 불안합니다. 조금의 선행은 필요할 것 같은데 초3 현행만 가도 괜찮을까요? 선행해야 돼. 초3이니까 근데 초3 때부터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습을 우리가 보통 6학년 선행을 예습이라고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달리는 거는 빠르면 3-1 여름 3-1 겨울 정도는 보통 달리지 선행을 달리지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내년 초3 되는데 사고력 수학학원 얼마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을 바꾸면 되지 그 학원 안 다니면 되지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학원을 바꿔도 된다. 교과학원으로. 그럼 되지 뭐. 이 학원에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 남편은 음식이야. 코치님의 명의세요. A, B, C, D 중 밥만 차려주는 와이프. 그래.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뭘 다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신사임당이 될 필요 없어. 우리가 신사임당이 되려면 종이, 밑에 종이 한 5명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혼자 못해.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거 한 개만 먼저 해. 어떤 사람은 또 막 청소 안 됐으면 되게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청소만 해. 이렇게. 상관없어. 어떻게 다 잘하니. 죽는다 우리가 그러면. 그다음에 네. JUI 예. G 오 이렇게 읽어야 되나? 초3 남아 수학은 4-1 최고 수준 4-2 디딤돌 기응 3-2 그러니까 3학년인데 3-2 심화를 하면서 4학년을 선행한다는 얘기잖아. 이건 잘하고 있네. 전기 성대경 씨랑 2월에 황소 레떼를 보고 싶은데 3프로 올림피아드랑 성대 기출문제 프리미엄 맥스 추가해서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엄마의 선택인데 지금 4학년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 4학년 성대경 씨를 생각하려고 하잖아. 뭐 성대경 씨 4-2에 봐도 되고 황소 레테는 요즘에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나라면 영어랑 과학을 좀 더 많이 시킬 것 같은데 이 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황소를 꼭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그런 거를 좀 걷어내면 전 과목을 더 골고루 잘하고 독서와 국어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방과후로 좀 배우고 그게 나중에 더 좋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만일에 엄마가 하고 싶다 그럼 뭐 지금 뭐 심하고 선행은 다지는 거니까 근데 성대경 씨 황소를 붙어서 뭐 할 건가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전에 질문도 나왔잖아. 황소 다니다가 다른 과목을 못했다. 그런 후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 능력이 돼야 되는 거다. 입시 국어는 적정 시기가 몇 학년을 추천하실까요? 첫에는 중2 때 갈아탔는데 초4 남아는 중1부터 입시야. 무슨 입시야 이게 입시가? 대학교 입시를 얘기하는 건가? 중2나 중1이라 뭐 그게 그거일 거고 입시 국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수능 국어를 얘기하는 건가? 수능 국어는 이제 바뀐다니까. 2028부터. 예. 할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교육과정에 충실하는 게 2022 교육과정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한다. 특히 비문학 독서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우리는 종이 없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야. 아니, 옛날 양반 시절에 그 부잣집, 마님께서, 예능을 또 타고났는데 밥을 했겠어. 뭐 기저귀를 갈겠어. 그렇지 않아?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 우린 다 해야 되잖아. 그런 거. 뭐 훌륭하신 분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환경이 안 맞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와이스 TEBR님이 목동 초오 남아 청담 버디 언제쯤 CNC 같은 내신 입시 위주로 옮길지 고민입니다. 청담이 비교적 부담이 적어 수학 국어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입시 내신 영어 옮기면 힘들어질까 걱정된다. 옮기지 말고 청담에서 레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버디는 너무 약하잖아. 아이가 청담에서 빨리 레벨업을 할 수 있게 알바트로스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영어의 기본적인 능력을 더 많이 만들어라. 예. 그리고 내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영어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6-2에 가도 충분하거든. 어차피 중1-2 시험이니까. 그래도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서 읽고, 단어 외우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피킹, 그 다음에, 라이팅까지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조금 레벨이 낮다. 레벨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옮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막 말랑말랑한 패션 얘기, 여행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Q&A를 했죠. 예.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네이버 스토어 송강상에, 예,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거기 가서, 불고기, 갈비, 이베리코 돼지갈비. 이게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니까, 한정 수량이니까 얼른 사라. 기회 놓치지 말고 더 이상 안 온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트 한 번씩 쭉 날려오면서 어떻게 오늘도 여러분 재밌었나요? 괜찮았나요? 예. 내일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그 AI 실용 영어학과 모집을 해요. 예. 그 영상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영어도 가르쳐 주고 싶고 AI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학사 편입 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고졸이다. 그러면 저는 독서 진로사 이런 거 따지 말고 시중에 이상한 거 자격증 따지 말고 학사를 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학사를 따면서 자격증도 딸 수 있으니까 봐라. 아시겠죠? 사이다 답변 어느 레벨까지 올리고 옮겨야 할지 듣고 싶었는데, 알바트로스. 아시겠죠? 예. 매일 기다려진 코칭 라방입니다. 매일은 못하잖아. 일주일에 2번 하기도 벅차.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라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술적인 걸 다 이제 익혔거든요. 죽어라 했다, 정말. 그래서 또 유튜브 통해서 또 하는 또 그런 것도 갖고, 뭐 여튼 상황에 맞게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